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에 위기가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당 윤리위에서도 부적절 정치 행위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다는 게 최근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임기를 1년 남긴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이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은 형국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방금 전 속보가 떴습니다. 이준석 징계논의 윤리위가 오는 22일 저녁 7시에 열린다고 하네요.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상황이죠. 성상납 의혹이 불거진 후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제공자 측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7억 원의 투자 약속 각서를 쓰게 하는 등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중입니다.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고 하고요. 오는 23일 구속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도 옥중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죠. 2013년 8월 15일, 8월 23일 대전지검 수사 자료로도 저렇게 공개가 됐고요. 이후로 전화통화했다는 내용까지 드러난 상황에 이준석 대표는 아직까지도 뻔뻔하게 모른 척 그냥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오전에는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반말로 고성을 지르는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가 초등학생 시절 말싸움하듯이 티격태격한 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권성동 의원이 진땀을 빼는 모습도 그대로 생방송을 통해 송출됐는데요. 중재를 시도했지만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이 서로 티격태격하니까 처음엔 말리다가 종반에는 책상을 치며 그만합시다, 그러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했죠. 이후로 이준석 대표는 3분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생생한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로 송출이 되며 이게 대한민국 여당의 현실이다, 정말 수준 낮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는데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BTS 하이브 사상 첫 세무조사 취임식 불참 보복이란 얘기도 있던데 맞는 거냐? 비호감끼리 천생연분인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의 인간들이 국민의힘 젊은 피구나, 이런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대표는 당시 배현진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자 왼쪽 사진을 보시다시피 눈길도 안 줬다는 점, 당시에도 망신을 당했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러다 마삼중이 정말로 흑화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려 여당 대표의 키배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국민의힘도 꽤나 피곤해질 텐데 참 가관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흑화 타령도 본인이 한 거죠. 흑화하지 않게 해달라 하더니 여러모로 망신만 당하고 있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당 대표고요. 청년 정치랍시고 이런저런 얘기들 해왔던 게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북한에서도 조롱만평을 낼 정도인데요. 이준석 대표는 신경 끄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을 두고 윤핵관, 이준석, 안철수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걸 꼬집은 건데,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역시 이준잣대구나, 자기가 북한 비판하는 건 괜찮고 북한이 조롱하니 신경 끄라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언론보다 요즘 들어 북한 언론이 더 정확하게 실태를 묘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언론도 부끄러워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모든 기자들이 잘못한다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당이 저런 걸로 말장난하고 싸우고 이럴 때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고물가 잡기 위한 세계적 고금리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민들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죽하면 새 정부 초기 문재인 민주당 때리기만 있고 윤석열 표 의제는 안 보인다, 이런 비판적 보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저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데 미래 의제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인재풀이 검사 출신으로 한정된 문제를 지적했고요. 이명박 정부 시즌2 반문재인, 이것 빼고는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와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으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만 키워가자 민주당에선 SI 정보 담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러면서 역공에 나서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는데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사건 당시에도 월북은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우상호 비대위원장 또한 국정 운영이 너무 한심하다, 도대체 국정을 어떻게 풀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건드리면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분명 당시에 국민의힘도 첩보를 보고 월북이네 했었다는 건데요. 신색깔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거죠. 문제는 이 정보들을 공개하면 어느 첩보기관이 어떤 루트로 감청해서 어떤 정보를 빼내는지 북한이 다 알게 된다는 거고요. 대한민국 감청기관의 주파수를 다 바꿔야 되고 북한과 접촉하는 휴민트를 다 무력하기 위한 목적이면
3분의 2 의결로 공개하자고 반격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공개하고 싶은데 처벌받을까봐 공개하지도 못하고 정말 미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하고요. 저런 신색깔론도 어이가 없는 건 이명박 정부의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때 사과도 못 받고 재발 방지 약속도 못 받고 그냥 관광만 문 닫고 끝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엔 강력 항의도 하고 북한 최고 책임자의 사과도 받아내고 과연 어느 정부가 국민의 희생에 더 강력한 대처를 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도 만만하다고 정보 분석관 희생시키지 말라 그러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월북 문제가 큰 쟁점이 아니었던 이유는 군과 해경 그리고 정보당국의 판단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거죠. 박지원 전 원장 또한 윤석열과 한동훈이 아니라고 해도 국민은 정치 보복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오늘 오전 뉴스공장에 이상원 미 뉴멕시코 주립대학 교수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핵심은 한동훈 처조카 논문 표절 관련해서 통째로 베낀 조작 수준인데 절대로 용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어느 순간 한동훈 장관 된 이후 논란이 싹 사라졌는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장관 됐으니 끝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국 전 장관은 장관에서 물러난 지 3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씨 등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